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경입니다. 전 김은옥입니다. 네, 오늘도 교양미술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양미술사, 미술사 작가를 소개해 주실 수경아실 미술사 큐레이터 김은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작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화가는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황금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아, 구스타프 클림트 너무 유명해서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네. 그리고 클림트 하면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화려하고 여인들도 되게 예쁘게 그리고, 음, 네,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과연 어떤 그림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요. 많이들 보셨을 유디트라는 작품입니다. 아, 유디트. 네, 네, 굉장히 이 여인이 음, 그 얼굴이 딱 드러나요, 일단. 네, 얼굴 딱 보게 되고, 굉장히 고혹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음, 또 근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자세히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뒤에 이제 장식들도 좀 금으로 돼 있고 네. 이러긴 한데, 이게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음. 궁금한데요? 사실 이 유디트라는 여성은요,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나라가 이제 위태롭게 됐을 때 그 아시리아 민족의 그 홀로페네스라는 장군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목을 베서 나라를 구했다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영웅적인 여인이긴 하지만 지금 이 클림트가 표현한 그림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도발적이고, 네. 예, 상당히 되게 판무파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판무파탈하면 요 그림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 그림은 그렇게 강렬하고 되게 상징적으로 저희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클림트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대요.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여성으로서 그것을 자기의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것을 조금 더 장식적이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을 사용했던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그냥 들었던 얘기인데 그 클림트 집안이 금 세공사 집안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을 잘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클림트의 아버지가 금 세공자여서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어깨 너머로 금을 세공하는 뭐 기법이라든지 금을 다루는 기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이탈리아의 라벤나 지역을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교회 안에 그 모자이크화로 또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되게 엄청 화려하고 이 여성이 입은 옷도 보면은 되게 다 비치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빈이 상당히 이제 혼란의 시기도 있었고 더군다나 되게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시에 퇴폐적 에로티시즘이라는 비난을 엄청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전의 여성들은 되게 순종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남자의 향유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을 사실은 클림트는 자신의 그림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그러기에는 너무 좀 관능적으로 보여서 네, 관능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여성이 되게 풍만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또 네, 그 약간 마른 몸에 음, 약간 전사 같은 느낌이지만 음, 뭔가 군림하는 음, 그런 느낌, 표정. 네, 나는 여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더 보자면 아래쪽에 보면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네. 유디트가. 이 유디트의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섬뜩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머리만 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되게 당당하게 아주 도발적으로 눈을 살짝 내리깔고
되게 네. 당당하게 있는 모습에서 그 여성의 독립적인 존재, 그리고 이 여성이 되게 매혹적이지만 실제로는 남자들한테는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네. 있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클림트는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을 거론했던 프로이드랑 되게 교류를 했다고 해요. 예. 그 정신 분석, 정신과 의사.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꿈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거를 논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억눌린 욕망과 감정이 있고, 네.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성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그 프로이트가 유명한 게 모든 거를 성적인 거하고 연관을 많이 시켰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욕망이다. 뭐 에고, 뭐 리비도,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클림트가 사실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나 봐요. 네. 왜냐면 클림트가 여자들의 관계가 되게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림트는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여성분들과 어떤 연문을 뿌렸던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클림트를 딱 봤을 때는 뭔가 그 아저씨 볼까요? 아저씨 느낌이고 좀 머리숱이 많지 않으시면서 근데 되게 뭔가 매력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당시에 되게 유명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뭔가 능력이 있었기에 여자들이 따랐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업실에는 그 누드 모델들이 항상 그렇게 많았고 그 누드 모델들과 되게 많은 연문을 남겼다고 해요. 여성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랬던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자기가 뭔가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건가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네, 여성 편력이 되게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실 작품은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나에라는 작품입니다. 다나에. 네. 네. 굉장히 뭐 아래서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네. 금빛의 뭐 금화인가요, 이게? 도대체 막 그런 게 있고 금으로 된 뭔가 실크 같은 네. 거 그 까만색 천 위에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포근한 표정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에로틱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무슨 누에고추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있어요. 그 뭐 저렇게까지 머리가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 작품을 뭐 신화에 나오는 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신화 속 아르고스 왕의 딸이었던 다나에를 소유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서 찾아가는 장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금화처럼 우두두둑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빗물, 황금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 이제 황금 빗속 아래쪽에 보면 까만색의 사각형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은 남성을 상징하고 여성들은 원형의 무늬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의 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성 같은 거를.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잠자리 장면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신화 속의 잠자리 장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태아의 모습처럼 잠들어 있는 다나의 모습은 약간 순결하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신체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모습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여성 자체는 표정은 되게 순결해 보이는데 되게 이 포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우스라는 신과의 어떤 신비로운 결합을 통해서 쾌락에 몰입한 다나에를 약간 성적인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
네. 그 황금을 이용해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작품은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네.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키스. 이거는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드르르라는 저희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이게 그 전체 모양이 남성의 성기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네. 또 이게 되게 엄청 관능적이잖아요. 네. 표정이. 여인의 표정이 되게 관능적이고 남자는 굉장히 건장해요. 굉장히 흑인 같아요, 완전히.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 클림트 아저씨는 좀 제가 볼 때는 체구도 왜소해 보이고 네. 또 되게 남성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하긴 어려우나 막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작품은 굉장히 좋고 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표현은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느낌이 보이고 네. 그 턱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네. 강하게 네. 우직함? 근육질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여성은 굉장히 가녀리고 아주 가늘가늘하면서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키스라는 작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사랑의 이상향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의 표정을 좀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일까? 약간 되게 많은 감정들이 담긴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아름다운 사랑의 완결이라기보다는 남자의 그 소유욕과 그러니까 의존적인 여자의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가냘픈 여성이 있고 네. 엄청 이제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 여자를 꽉 끌어안고 있고 여자는 약간 매달린 것 같은 네. 그런 장면에서 그 사랑에 있어서 약간 불안, 여성의 표정에 네. 불안도 느껴지고 약간 애착도 느껴지고 뭔지 모를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이 그림은 완전히 그 사랑의 그 행복한 순간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순수함과 함께 이 작품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심리적 갈등도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 당시에 이 소설 드라큘라가 나왔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 드라큘라 흡혈귀 있잖아요. 네. 흡혈귀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연극이나 오페라 등 약간 문학의 전반에 되게 퍼지면서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그 흡혈귀를 추구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뭉크의 어떤 키스나 어떤 뱀파이어 시리즈 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자고 본다면 그 오스트리아 빈이 그 당시에는 되게 태폐적이고 약간 향락적인 문화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뭐 성병도 유행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림트는 이 키스라는 작품에 그 쾌락적이고 그 향락적인 그런 문화들이 악마의 죽음과 같은 키스와도 같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좀 사회에 던져주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멋있는 남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쵸? 네. 치명적인. 치명적인 남자. 네. 그리고 여자는 이제 그 드라큘라 백작에게 피를 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작품들이 살짝 변화가 오는데 자유로운 드로잉 선이나 자유로운 색으로 좀 더 이렇게 황금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의 생생한 감정들을 담으려고 양식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뇌출혈로 56세에 쓰러지게 되는데 예. 쓰러지고 나서 한 달 후에 사망. 56세라는 되게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오래 장수하지는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에 말년의 작품들은 그림 화면으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클림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기는 굉장히 아주 막 화려하고 막 이런 작품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는 자연적인 걸 추구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작품들이.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클림트 어떤 작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특히 여성을 그 황금이라는 재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속에 이제 복잡한 감정과 심리를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어떤 프로이트의 어떤 그런 이론과 함께 보니까 더 좀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네. 교양미술사, 오늘은 클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클림트, 여러분들도 함께 또 뒤에 첨부되는 작품들 함께 보시면서 어떤 작가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양미술사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